두 번째로는 우리 이제 뭐 참 이건 얘기하기가 참 곤란해요. 이게 좀 부동산 관련된 얘기는 좀 얘기하기 곤란하죠. 이게 뭐 누구한테 맞춰서 얘기하기가 어려우니까요. 어떤 분들은 더 어떤 부동산 가격이 더 내려가야 된다 이런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더 내려오면 다 죽는다 이런 분들도 있고, 못 살겠다 이렇게 진짜 하소연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말이죠. 국가 경제가 건전하게 이게 이루어지려면, 운영이 되려면 이게 과도한 변화는 좋지 않은 거죠. 우리 사람의 몸무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몸무게 빼야 된다는 건 뭐 저도 인식하고 있고, 저희 집사람도 저에게 그냥 뭐 몸무게 좀 체중 좀 줄여라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서서히 뭐 운동을 통해서 이게 줄여 나간다면 그는 건전하게 건강하게 줄여 나가는 것이고, 하지만 이게 갑자기 그냥 뭐 10kg, 20kg가 쭉 빠졌다.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죠. 병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이 부동산 가격의 안정이라는 것은, 그래서 이 경착륙이 아니라서 연착륙을 유도를 해야 된다. 경착륙이 아니라 연착륙을 유도를 하고 안정을 찾되 서서히 안정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저는 지난번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경제 전체적으로 좋은 거니까요. 그리고요, 이게 뭐 이번에 급속하게 오르는 것도 잘못된 거죠. 서서히 올라가야 되는 거죠. 왜? 시간이 지나서 최소한의 이자율 이상의 어떤 어떤 그 상승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그래프가 우하향을 하게 되면 큰일 납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경제가 무너지는 거예요. 일본이 그 몇십 년 고통 당했던 것처럼 똑같이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이 서서히 우상향을 하면서, 이게 이제 뭐 경제로 말하자면 물가 인상만큼의 인상이 있으면서 서서히 우상향을 해야만 이 경제가 유지되는 거죠. 자산 효과도 발생해서 그걸 가지고 또 소비를 하고, 소비를 하게 되면 또 그것이 또 지역 경제의 활성화가 되고 뭐 이런 거가 되는 거죠. 근데 이게 계속 떨어지면요, 그러면 사람들이 마음이 위축이 되죠. 좀 요즘 같이 또 이자율 높아진 때는 더 그렇죠. 그러면 소비를 안 하게 되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누가 손해를 보는 겁니까? 그냥 우리 자신, 우리 이웃이 손해를 보는 거예요. 순환이 안 되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 뭐 문재인 정권에서 급격하게 오른 거, 이거 잘못된 겁니다. 일부 어떤 사람은 좋아할지 모르지만 그는 뭐 부작용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뭐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게 끊임없이 쭉 그냥 갑자기 떨어졌다. 이것도 잘못된 거죠. 어느 정도 안정을 찾되 이게 서서히 떨어질 수 있도록 정책 입안자들이 좀 그런 부분을 좀 신경을 써야 된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최근에 이 서구, 그리고 남동구, 연수구 이 세 곳이 투기과열 지역에서 이제 제외가 됐습니다. 해제가 됐죠. 다 누구나 더 환영하는 거죠. 예, 일단 해제되면 좋으니까. 규제라는 것은 최소화하는 것이 좋은 거죠. 그걸 자꾸 규제를 막 쌓아놓으면 좋은 건 없지 않습니까? 일단은 공급 폭탄, 송도, 검단, 송도도 뭐 거기 아직까지 거기는 개발할 데가 많이 있고, 검단도 역시 신도시에 많은 물량이 있고, 인천시의 대부분의 공급 물량이 이제 검단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이 검단에 집중되다 보니까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뭐 지난번 방송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이 제대로 소화가 되지 않으면 이 주변 지역의 경제에 영향을 준다 이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전에 뭐 강의도 듣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그분이 그런 거죠. 이 아파트만 지으면은, 아파트만 됐다 지어놓으면은 이건 이제 그 지역 이게 큰일 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뭘 해야 됩니까? 그래서 이제 그 주변 지역에 일자리도 만들고 뭐 이런 거를 같이 하는 거지. 그냥 아파트만 잔뜩 쪄놓고 이거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지. 어쨌든 검단 신도시 뭐 공급 물량 굉장히 많이 있죠. 이게 한 7만 5천 세대에 뭐 18만 명을 수용하는 그런 계획이기 때문에, 그것도 이 신도시가 줄어서 그렇지 이 신도시까지 같이 하면 더 많이 늘어나게 되는 거죠. 어쨌든 그런 상황이고, 또 공교롭게 그 시점에
검단 신도시 개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당히 저는 이제 그런 부분을 우려하면서 좀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한 규제를 해제를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해왔는데 막상 뭐 이거 해제해도 투기과열지구 물론 환영하죠. 그런데 이거 해도 그렇게 어떤 지금의 급격한 하락 추세를 멈출 수 있는 요인은 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10% 차이죠. 뭐 DSR, LTV 뭐 이런 것들이 뭐 50이냐 뭐 40이냐 50%냐 40%냐 뭐 이런 건데 그 정도 가지고 이 지역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를 이제 하는 거죠. 뭐 당장에 이제 뭐 언제부터예요? 26일부터인가? 그때부터 시행이 된다 그러는데 이제 그때 가봐야 알겠죠. 근데요, 저는 다르게 생각이 또 들었어요. 오늘 페이스북에다가 제가 좀 다른 글을 썼어요. 좀 마음이 복잡합니다. 왜 복잡하냐? 인천이라는 데가 말이죠.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 아닙니까?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에서 말이죠. 인천만 풀었어요. 인천, 서구, 남동구, 연수구. 그런데 여기 보세요. 이 기사를 보시면 제가 왜 마음이 착잡했는지를 아실 겁니다. 정부, 지방 중심으로 대규모 규제 지역 해제에 나섰지만 수도권도 순차로 거래 정상화해야 한다. 그거예요. 인천은 지금 지방입니까? 수도권입니까? 우리 인천이 지방인가요? 우린 수도권인가요? 지방인가요? 우린 수도권으로 알고 있는데 정부는 지방 중심으로 대규모 규제 해제에 나섰다. 수도권에서 서울, 경기, 인천에서 말이에요. 투기과열지구 해제한 데는 인천밖에 없어요. 그걸 역으로 생각한다면 인천이 상당히 취약하다. 이거를 나타내는 겁니다. 저 환영입니다. 규제 해제해야 되죠. 조정지역도 해제해야 되죠. 지금 상황에서 해제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역으로 얘기하면 그만큼 우리가 상당히 인천이 취약하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무엇이 취약하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학군, 교통, 환경 이런 것들이 많이 취약하죠. 이것은 규제 해제만으로 이게 해결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뭘 해야 되는 거죠? 정부에서요. 뭔가 인천에 각별한 투자가 필요한 겁니다. 각별한 투자. 지금 말이죠. 지금 뭐 우리 주민들 지금 이제 뭐 GTX Y자 노선 이거 가지고 또 서명 운동하고 또 정치인 만나고 다니면서 설득하고 말이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거 예타 면제를 위해서 분위기를 잡아나가겠다 이런 겁니다. 기본적인 교통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검단 신도시 우리 검단 서울 직결 노선이 없잖아요. 신도시가 이렇게 크게 만들어지는데 서울 직결 노선이 검토되지 않는 데가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취약하다는 거예요. 장래의 어떤 계획을 보면서 다 사람들은 판단을 합니다. 선택을 합니다. 여기 어떻게 저기 전철 들어가나? 교통 어떤지? 거기 학교 가면 거기 학교는 어떻지? 환경은 어떻지? 이런 거 다 어디 살려고 그럴 때 다 보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누가 여기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규제를 해제를 한다 해서 뭐 당장 방끝 이거 아니라는 거죠. 뭐 지난번에 우리 뭐 10월 달에 뭐 2기 신도시 뭐 대책을 내놓겠다 그러는데 이 정도 가지고 과연 될까요? M버스 2개 노선 운영된다고 환영이죠. 당연히 환영이죠. 하지만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검암역 로열파크 시티 프루지오 1단지에서 독정역, 인천 해든초등학교, 아라센트럴파크, 바리미 마을, 아라동 행정복지센터, 유연사거리에서 강남역 가는 게 나오고 그 다음에 청라에서는 청라 센템 로제비앙 국제금융단지, 경명초등학교, 청남초등학교, 청라초등학교, 가정역 거쳐서 양재역 가는 이 두 개의 노선이 이제 내년도 상반기에
개설이 된다 그러는데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좀 더 좀 크게 놀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좀 규모 있는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겨우 엠버스 2개 환영이죠. 환영입니다. 하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뭔가 규모 있고 뭔가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는 거죠. 신도시에 인천 지하철 1호선 하나 지금 끌고 있습니다. 그것만 가지고 안 된다는 거죠. 이거 뭐 엠버스 노선 2개 됐다고 해서 우리 지역의 신동근 국회의원, 김경 국회의원 대대적으로 뭐 언론에다 뿌리고 말이죠. 크게 뭐 역할을 한 것처럼 얘기하는데 이게 지금 주민들의 반응을 한번 보세요. 주민들 반응. 감사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 당연한 거 아닌가요? 이렇게 반응하고 있다는 걸. 왜 그분들은 모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말이죠. 뭐 규제가 해제되고 이렇게 좋습니다. 좋은데 그것만 했다고 해서 잘 될 것이다. 이렇게 오판을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저는 오늘 드리는 겁니다. 플러스 알파 좀 투자를 해라. 좀 인천에도 좀 투자를 해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같은 수도권에 있다고 해서 똑같은 수도권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결과 보셨잖아요. 뭐 Y자 노선 저는 사실 솔직히 말해서 좀 과도한 투자라고 생각했어요.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게 왜냐하면 BC값 안 나와요. 예? BC값 안 나와요. 0.5도 안 나온다 그랬어요. 1이 이상 돼야 되는데 인천시는 뭐 1.0이 넘는다 그랬는데 실제로 국토부에서 해보니까 0.5도 안 나오고 Y자 노선은 그 아래라 그랬습니다. 그 주민들이 원하는 건 뭐죠? 예타 면제 아닙니까? 예타 면제. 예타 면제가 아니면 이 사업이 될 수가 없어요. 이번 일로 인해서 그냥 규제 해제했으니까 니들 알아서 해라 이게 아니라 인천이 왜 수도권에서 인천이 이렇게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할 정도로 급격하게 하락을 했는지 그 원인을 파악하고 어떻게 하면 안정시킬 수 있는지 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이 지역의 정치인, 행정가 또 국정을 맡고 있는 국토부 장관이라든가 또 의문을 가져야 되지 않겠어요? 의문을 갖고 왜 그랬지? 왜 인천은 왜 지금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할 정도로 이렇게 급격하게 하락했지? 다 이유가 있죠. 그 이유를 좀 찾아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에서 오늘 목소리를 높여봤습니다.